암세포는 정상세포의 포도당 수용체의 20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누가 먹는 속도가 빨라요? 포도당을 빨아들여가지고 먹는 속도가 누가 빨라요? 잘 먹으면 누구 잘 살리는 거예요? 암세포를 잘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먹는데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암세포가 젖산을 생산해서 자신의 주변을 산성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암세포가 젖산을 생산해서 수지장세포에 영향을 미쳐요. NK세포를 무력화해요. 억제시킵니다. T세포를 무력화시켜요. 매크로파지, 헬퍼 T세포를 또 무력화시켜요.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암 성장의 주범은 젖산이에요. 젖산 환경을 만들어주면 암이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젖산 환경을 없애주면은 암이 성장을 잘하지 못합니다. 이 젖산이 암을 전이시킬 때나 암을 성장할 때 또 심지어는 이제 우리 면역세포들을 젖산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는 아주 지능적인 일을 이 암세포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근년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논문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드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젖산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식생활인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세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조직을 산성으로 만들어요. 이것이 암세포가 전이와 성장을 해나가는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자연치유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암세포가 자꾸 산성 환경을 만드니까 그 젖산을 알칼리화 시켜주면 우리는 가장 빨리 암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는 많은 젖산을 생산을 해요. 그 목적은 몸을 산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이 젖산은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또 근육통을 유발하게 하는 물질이기도 해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젖산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또 이제 우리 몸에서 젖산이 안 좋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든 이 젖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젖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암세포는 젖산을 분출해내는 이렇게 생 같아요. 암세포에서는 젖산을 무지무지하게 이제 생산을 합니다. 주변 조직을 산성화시키고 산성화시킴으로 암세포가 우리를 정복해 나갑니다. 젖산을 만드는 것도 이제 암세포가 에너지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와 그 다음에 그 암세포의 젖산 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정상세포는 한 개의 포도당을 가지고 32개의 ATP를 생산합니다. 이 ATP를 쉽게 말하면 이제 에너지 화폐다 볼 수 있고 우리가 뭐 산화적 인산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32개의 ATP를 생산하는데 2015년 이후로 생물 교과서에서는 이제 32개라고 얘기를 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내막에서 28개를 생산을 하고 이 기질 파란 부분으로 표시된 요 기질에서 2개의 ATP를 생산하고 세포질에서 이 미토콘드리아 밖에 세포질에서 2개를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총 몇 개죠? 32개의 ATP를 생산해 냅니다. 조금 더 우리 이제 세포 안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나의 포도당이 에너지 화폐를 생산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포도당이 이제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서 28개를 생산을 해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그리고 이제 그 기질에서 TCA 희로를 통해서 2개의 ATP를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세포 바깥에서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2개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총 몇 개를 생산한 거죠? 몇 개? 32개를 이제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암세포는 그 산소가 없을 때 그 무산소 환경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 것을 좋아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는 산소가 있어도 세포질에서 산소 없이 당을 분해하는 과정, 즉 해당 과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이런 해당 과정을 하는 것입니다. 산소가 있어도 세포질에서 산소 없이 당을 분해하는 해당 과정을 통해서 젖산을 생산하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 암세포는 한 개의 포도당을 가지고 2개의 ATP를 만들어요. 우리 정상적인 세포는 몇 개를 만들었어요?
32개를 만들었는데 얘는 이제 이 2개를 만드는 이런 과정을 선호를 해요. 효율적이에요, 비효율적이에요. 에너지 화폐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적게 만들어내는 게 좋아요? 많이 만들어내야죠. 근데 비효율적인 과정을 암세포는 선호를 해요. 정상세포의 한 16분의 1 정도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암세포는요, 그러니까 포도당 하나 가지고 2개 ATP를 만들어내니까 얘가 정상세포를 이겨먹으려면 더 많은 포도당이 필요하겠죠. 암세포는 정상세포의 포도당 수용체의 20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기는 먹는데 누가 먹는 속도가 빨라요? 포도당을 빨아들여가지고 먹는 속도가 누가 빨라요? 잘 먹으면 누구 잘 살리는 거예요? 암세포를 잘 살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먹는데 기술적인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표현입니다. 암세포는 많이 먹고 많이 싸더라. 근데 뭘 많이 쌉니까? 젖산, 이 피로물질을 많이 쌉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에 피에레의 손 베옥스 연구팀이 그 암세포가 저산소 상태에서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저산소 상태에서 글루코스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죠. 그런데 이제 정상산소 상태에서는 젖산을 사용해서 이 대사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이 암세포가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는데도 뭘 이용한다고요? 젖산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요. 이걸 보니까 암세포는 뭘 참 좋아해요? 젖산을 참 좋아한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월등하게 많은 포도당을 끌어들여 젖산을 생산합니다. 그렇다면 암세포가 산소를 이용한 산화적 인산화를 통한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을 택하지 않고 젖산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해당 과정을 통해 젖산을 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죠? 자, 그 이유가 암세포는 자신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 젖산을 이용해 암세포의 세포 구성 물질 합성에 필요한 뉴클레오티드, 지질, 아미노산 등과 같은 전구 물질들을 생산합니다. 라고 하는 연구가 있어요. 이 암세포가 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양소가 필요해요. 그 자기의 그 암세포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암세포를 합성하기 위해서 뭐 뉴클레오티드, 지질, 아미노산 등과 같은 전구 물질들을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젖산은 뭐예요? 암세포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된다. 자신의 성장에 필요한 이제 전구 물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암세포가 해당 과정을 통해서 피루부산을 생산하고 젖산을 생산하고 프로톤이라고 하는 이 수소 이온을 프로톤을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이 프로톤이 이것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산성화시킵니다. 이 프로톤을 통해서 그 암세포 주변의 환경을 이제 산성화시켜요. 세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암세포가 뭘 이용한다고요? 글루코스로 이용을 해요. 포도당을 이용을 해요. 포도당을 쭉 이제 해당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딱 이용을 한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세포 바깥으로 뭘 내보내냐면 이게 플루톤, 수소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락테이트, 이게 뭐예요? 젖산 물질. 그러니까 세포 주변을 젖산 물질을 내보내고 또 플루톤을 내보내서 산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MCT1, MCT4라고 하는 이런 그 수송체, 이런 수송체를 통해서 얘네들은 수소와 젖산을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암세포는 이제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플루톤을 만들어내요. 근데 얘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산성화되니까 지능적으로 세포 바깥으로 이 플루톤을 바깥으로 쫙 밀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게 밀어내는 장면이에요. 재밌죠? 그러면 암세포가 포도당을 먹고 수소 이온과 젖산을 계속 배출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제 암세포 내부는 만약에 자기가 이 젖산과 수소 이온을 이제 간직하고 있으면 산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가 그것을 바깥으로 이제 배출을 해요. 바깥으로 배출을 하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이 이제 세포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기 이 2번 수송체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플루톤,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겁니다.
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4번 여기 수성체 이게 MCT1인데 이걸 통해서 뭐가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젖산이 나왔어. 여기 또 보니까 V-H 플러스 다시 ATP아제 이런 그 수송체를 통해서 여기 보니까 또 플루톤 수소 이온을 또 바깥으로 이렇게 또 내보내요. 이걸 보니까 야, 이 수소 이온이 이제 암세포 바깥으로 막 빠져나오는구나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포도당을 쫙 먹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쫙 바깥으로 나올 때 뭐가 나와요? 락테이트. 뭐가 나와요? 젖산이 나오는 겁니다. 또 보니까 여기 또 뭐가 나와요? 수소 이온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또 뭐 이 비슷한 설명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보면 요 이제 세포가 있으면 요 이제 플루톤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요.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또 가져가요. 자기는 나트륨을 통해서 자기는 알카리화하고 그 다음에 산성물질은 바깥으로 내보내는 그런 이제 지능성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MCT4, MCT1을 통해서 플루톤과 락테이트 이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요. 젖산과 수소 이온을 바깥으로 내보낸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죠. 수소를 배출하는 뭐 이런 기관이 있어요. 프로톤 ATP 아제, VHTP 아제라고 하는 수성체를 통해서 이렇게 수소를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거죠. 자, 이제 이건 정상세포예요.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이건 암세포예요. 이게 정상세포는 세포 내부가 뭐 세포별로 좀 차이는 있어요. 세포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어요. 정상세포가 이게 pH가 6.99에서 7.2예요. 이게 노멀 셀입니다. 근데 세포가 있고 세포 바깥을 보니까 세포 바깥은 오히려 7.3에서 7.4. 보통 뭐 7.35에서 7.45 뭐 우리 pH가 그 정도 되면 정상이죠. 바깥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여기가 세포 내부가 좀 더 산성이에요. 암세포를 이렇게 보니까 이 암세포는 세포 안의 환경이 더 알칼리예요. 그 다음에 얘는 바깥으로 뭘 자꾸 빼냅니까? 자기 알칼리하기 위해서 젖산과 플루톤을 바깥으로 빼내요. 주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정상세포 주변의 pH가 높아요. 암세포 주변의 pH가 높아요. 정상세포 주변이 pH가 높죠. 자, 그러면 뭐 산도는 사실 우리 인체 각 부분에 따라 다르지만 그런데 암세포 주변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체로 암세포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산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암세포가 젖산을 생산해서 자신의 주변을 산성화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암세포가 젖산을 생산해야 되는 것은 자신을 공격하는 무엇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까 이제 암세포가 젖산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성장, 전구체 물질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도 드렸고,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젖산을 통해서 면역 저해 물질들을 생산해서 면역 활동을 억제하고, 그 면역세포의 면역 활성화 수용체 발현을 억제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젖산이 좋은 것 같아요? 나쁜 것 같아요? 아주 나쁘죠? 면역 활성화 수용체를 발현을 억제시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 다음에 젖산은 세포 독성을 품어내요. 그래서 암세포를 박멸하는 T세포 증식을 억제합니다. 젖산이 세포 독성을 만들어내면 이것이 우리 암세포를 찾아서 공격하고 암세포에 구멍을 내가지고 암세포를 이렇게 죽이는 T세포의 증식을 억제해요. 그 다음에 이 젖산을 통해서 그 면역세포의 작용, 기능을 높이는 수지상 세포에서 생산되는 사이토카인의 생산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요. 면역세포의 이 사이토카인을 그 생성을 억제하는 일을 암세포가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총체적으로 보면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보다 자기는 더 내부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알칼리화한다. 그래서 이제 pH를 낮춰요. 그 낮추기 위해서는 바깥에 뭘 내보내요? 젖산을 내보내고 플루톤을 내보내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세포가 수지장세포에 영향을 미쳐요. NK세포를 무력화해요. 억제시킵니다. T세포를 무력화시켜요. 그 다음 매크로파지, 헬퍼 T세포를 또 무력화시켜요.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이 주변에 우리 그 면역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논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죠.
또 이 젖산은 암세포를 구별하여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수용체인 NKp46 발현을 억제시키기도 합니다. 이 젖산이 암세포를 구별하여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수용체 NKp46 이 발현을 뭐 한다고요? 억제시킨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암세포는 주변 조직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저절로 항암제 내성을 갖게 됩니다. 항암제를 쓰면은 암세포 주변을 이렇게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항암제를 이렇게 무력화시켜요. 그러니까 항암제가 그 암세포 주변이 산성화될수록 잘 안 들어요. 항암제는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성 조직의 항암제가 도달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암세포가 참 지능적이죠. 맞죠? 그러니까 젖산은 그러니까 이 암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그렇다면 이 암세포가 젖산을 통해서 주변 조직을 산성화시켜요. 그래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뭐 신생혈관을 만들어내는데도 이 젖산을 이용합니다. 전이시키고 그 다음에 다른 조직에 침투하는 과정에서도 젖산을 이용해요. 그렇다면 암 전이, 암 성장을 막기 위해서는 그 젖산 환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카리화 시켜야 돼요. 과일 속에는 신맛이 많아요. 신과일들, 신맛이 많죠. 유기산이 많아서 그래요. 그렇죠. 뭐 구연산, 말라릭산, 뭐 이렇게 산 종류가 많지. 레몬 주스를 해서 마시고 또 신과일을 먹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암을 억제시키는데 좋은 방법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맛은 이제 구연산이 강하죠. 이 구연산은 먹을 때는 이게 쉬어요. 그래서 산성을 띄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소화 흡수되고 우리 몸 안에 많은 알칼리 성분을 남기기 때문에 레몬과 같은 신과일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구연산은 산화된 몸을 가장 빠르게 알칼리화합니다. 구연산은 피로회복이나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하는 데도 좋고 요로 결석에도 좋고 또 살균력도 강합니다. 이 칼슘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킬레이트 작용도 하죠. 어떤 사람은 또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니까 구연산을 사서 먹고 그러는데 구연산을 사서 먹는 것보다는 자연 그대로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과일이 사실은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켜주는데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이제 우리가 밥 대신 과일을 먹을 때는 몸 안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치워지기 때문에 이제 해독작용이 일어나면서 우리 몸이 빨리 알칼리화 되기도 합니다. 과일 외에 채소류 중에서도 십자가 채소가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켜주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브로콜리, 뭐 컬리플라워, 양배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켜주는데 좋아요. 과일 채소 속에는 항산화제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효소 같은 것도 많고 항산화를 시켜주는 그런 비타민도 많고 미네랄도 그런 우리 몸을 알칼리화 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작곡류에도 많이 들어있고 또 오메가 3, 6 이런 지방산들이 많은 그런 그 음식, 통들깨, 아보카도 좋은 식품입니다. 그럼 이렇게 좋은 것을 먹으면서 또 우리 몸을 산성화시켜주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근데 우리 몸을 산성화시켜주는 게 뭐가 있어요? 동물성 포화 단백질, 가공식품, 단당류, 액상 과당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안 좋죠.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탄산음료 이런 것 버려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것은 이제 그 활성산소. 특별히 이제 활성산소 과식할 때 많이 생기죠. 과식하고 소화 잘 못 시킬 때 우리 뭐 장에서 소화기에서 우리 몸 안에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또 공기 오염물질, 뭐 스트레스, 환경 호르몬, 중금속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을 산성화시켜줘요. 또 우리 몸의 그 산성화를 막으려면 대사 스트레스를 줄여야 된다. 대사 스트레스를 많이 높여주는 게 뭐예요? 과식이죠. 그래서 소식을 하고 이게 이제 공복 시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토파지가 일어나서 병들은 미토콘드리아가 해체되고 미토콘드리아가 건강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소식을 하는 것이 좋아요. 저녁 식사는 특별히 이 젖산을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저녁 식사를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암세포가 주변을 왜 산성화시키는지 또 그 산성화시키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암세포가 이 젖산을 이용해서 신생혈관을 만들고 성장하기도 하고 조직에 침투하기도 하고 면역세포를 무력화하는 각종 면역세포를
무력화한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단 한 방에 해결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이제 이 신과일을 많이 드시라는 거예요. 이 과일식은 정말 과학적입니까? 오늘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암세포가 이 암세포 덩어리 그 주변 조직들을 이제 왜 산성화시키는지 또 그다음에 어떻게 산성화시키는지 거기서 가장 좋은 식구도 단순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